바꿀 수 없다면 받아들여라. 여러분은 지금 무언가와 싸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사람과 싸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와 싸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현실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바꾸려고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바꾸려고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고, 이미 지나간 일을 되돌리려고 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까지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타인은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아무리 후회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끊임없는 욕망과 고통의 반복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고통받고, 원하는 것을 얻으면 잠시 기뻐하다가 다시 새로운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또 다른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평온과 행복을 놓쳐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야 할까요?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한 체념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오히려 무엇을 바꿀 수 있고 무엇을 바꿀 수 없는지를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평온하게 만드는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1장. 우리는 왜 현실과 싸우고 있는가? 우리는 현실이 힘들어서 고통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통의 원인은 조금 다를 때가 많습니다. 현실 자체보다 현실이 내가 원하는 모습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며칠 동안 마음이 불편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말을 계속 떠올립니다.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그 사람이 사과했으면 좋겠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야 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을 계속 되돌아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내가 그 일로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요? 어쩌면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의 말 한마디를 매일 다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내 마음속에서는 계속 현재형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보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사과했다면,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줬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미 지나간 현실이 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사과할 수도 있지만 끝내 사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과할 사람이라면 애초에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을 테니까요.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도 있지만 끝까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일어난 일은 아무리 후회하고 생각해도 없었던 일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왜 그랬을까? 라고 물으며 지나간 일을 붙잡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은 그런 행동을 했다. 그 일은 이미 일어났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되돌릴 수 없다. 라고 현실을 인정할 것인지 말입니다. 여기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옳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용서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저 바꿀 수 없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이미 일어났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지나간 일을 바꾸려고 애쓰던 에너지를 이제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대신 그 사람과 거리를 둘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사과를 기다리는 대신 내 마음을 돌볼 수도 있습니다. 지나간 일을 되돌리려는 대신 오늘의 나를 위해 새로운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의 진짜 의미인지도 모릅니다. 현실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황이 해결돼야 마음이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달라질 때 비로소 평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우리는 과거에 붙잡혀 있던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2장. 받아들인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는 말을 오해합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체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받아들임은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행동, 내 선택, 내 태도, 내가 오늘 무엇을 할 것인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이것들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각은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도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꿀 수 없는 현실과 끊임없이 씨름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고 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고, 지나간 과거의 상황이나 실수를 계속 되새깁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현실을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어쩌면 마음의 평온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진심을 다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오해받지 않도록 더 많이 설명하기도 합니다.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 계속 나 자신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의 마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고 애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까? 왜 나를 싫어하는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런 생각을 반복하면서 점점 더 지쳐갑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할지 말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진심을 다하는 것까지입니다. 내가 예의를 지키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진심을 보여주는 것. 그 이후에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도 있고 나를 오해할 수도 있고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내가 바꾸려고 한다면 나는 평생 다른 사람의 마음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 사람의 선택이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필요가 없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상대를 바꾸는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고 애쓰는 대신 그 사람과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 상대의 인정을 기다리는 대신 내 삶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받아들임의 지혜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과 싸우는 대신 내가 바꿀 수 있는 나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순간은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되었을 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을 때인지도 모릅니다. 3장.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법. 살면서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아마도 사람일 것입니다. 특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나를 오해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조금만 달라졌으면 좋겠다. 내 마음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바꾸려고 할수록 내가 더 지칠 때가 많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자신의 욕망과 성향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상대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심을 보여도 상대가 그것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한다면 그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끝까지 나를 오해하기로 선택한다면 그것까지 내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도록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사람을 내 곁에 둘 필요도 없습니다. 나를 계속해서 상처 입히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도 받아들임의 한 방법입니다. 상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맞지 않는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까워지는 것보다 거리를 두는 것이 더 평화로운 관계를 만드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4장. 과거를 받아들이는 법. 사람은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나간 과거에 대해 매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를 다시 씁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과거는 이미 완성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실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때 내가 알고 있던 것과 그때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 안에서 선택했습니다.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과거의 나를 끊임없이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때의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잘못된 선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웠는가입니다. 과거를 바꿀 수 없다면 과거에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후회가 나를 계속 붙잡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은 이미 일어났다. 나는 그것을 되돌릴 수 없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앞으로 다른 선택을 할 수는 있다. 이것이 과거를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더 이상 내 현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받아들임입니다. 5장. 미래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는 법. 과거가 우리를 붙잡는다면 미래는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나중에 돈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물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준비와 걱정은 다릅니다. 준비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걱정은 내가 할 수 없는 결과까지 계속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래를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사람일수록 더 큰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현재에 대한 시선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오늘의 평온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되
미래를 미리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일 중에서 정말로 오늘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까요? 만약 오늘 해결할 수 없다면 오늘은 오늘의 삶을 살아도 됩니다. 내일의 문제는 내일에 내가 해결하면 됩니다. 6장 욕망을 받아들이는 법.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욕망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합니다. 돈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좋은 사람을 만나 사랑받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것만 가지면 정말 행복할 텐데. 그런데 막상 그토록 원하던 것을 손에 넣고 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정말 행복합니다. 매일 바라봐도 좋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또 다른 것을 원하기 시작합니다. 원하는 것이 없을 때는 그것을 갖지 못해서 괴롭고 마침내 그것을 얻으면 잠시 행복해집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욕망이 시작됩니다. 원한다, 얻는다, 익숙해진다, 그리고 다시 원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이 어쩌면 이런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얻고 나면 그것은 곧 익숙한 일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다시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쫓으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욕망을 모두 없애야 할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욕망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어렵습니다. 더 나은 삶을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은 인간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이 나를 끌고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원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것을 원한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없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 이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좋은 것을 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꿈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지금의 내 삶까지 불행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갖고 싶은 것과 정말 필요한 것은 다릅니다. 더 좋은 집을 갖고 싶을 수 있지만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도 충분히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을 수 있지만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을 수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진심 어린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갖고 싶은 것을 어느 순간부터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지 못하면 내 삶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바로 그때부터 욕망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이것이 필요한가? 이것을 가지지 못하면 정말 불행해지는가?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원하지만 이것이 없어도 지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원하는 것을 향해 노력하되 그것이 내 행복의 전부가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기쁘게 받아들이고 얻지 못한다면 그것 때문에 내 삶 전체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욕망에서 벗어나는 방법인지도 모릅니다.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욕망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지는 것. 우리가 가진 것 중에는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마치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생각하며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무언가를 더 얻는 순간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이 정도면 충분하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 반드시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으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어쩌면 그런 사람이 가장 자유로운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결국 행복은 더 많은 것을 가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데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오늘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것을 바꿀 수 있는가? 바꿀 수 있다면 천천히 행동하세요.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세요. 하지만 바꿀 수 없다면 더 이상 그것과 끊임없이 싸우지 마세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처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프지 않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저 아픔을 인정하면서도 그 아픔이 내 인생 전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떠났다면 그 사람이 떠난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과거에 실수했다면 그 실수를 받아들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 사실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인생은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만드는 과정이 아닙니다. 어쩌면 인생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며 그 사이에서 나만의 평온을 찾아가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통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도 없습니다. 모든 일을 원하는 대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현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오늘부터 모든 것을 바꾸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내려놓아도 됩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어도 됩니다. 때로는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다라고 조용히 인정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바꿀 수 없다면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받아들인 후에는 다시 자신의 삶을 살아가세요. 어쩌면 진정한 평온은 모든 문제가 사라진 뒤에 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그대로 존재해도 내 마음이 더 이상 그 문제와 싸우지 않을 때 찾아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것은 정말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것일까요? 바꿀 수 없다면 이제는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하지만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받아들인 후에는 다시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떠난 사람을 보내주고 다시 나의 하루를 살아가세요. 지나간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오늘의 선택을 시작하세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어쩌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잃게 됩니다. 사람을 잃기도 하고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꿈꾸었던 미래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언가를 되돌리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놓아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더 이상 붙잡고 있는 것이 나 자신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진정한 평온은 모든 문제가 사라진 뒤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더라도 그 문제와 더 이상 끝없이 싸우지 않을 때,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내 삶 전체를 빼앗기지 않을 때, 그리고 다시 내가 살아가야 할 오늘로 돌아올 때, 그때 비로소 마음의 평온이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것을 정말 바꿀 수 있는가? 만약 바꿀 수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조금씩 바꿔보세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이제는 그 현실과 끝없이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히 인정하세요.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리고 다시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오세요. 오늘의 햇살을 바라보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세요. 삶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삶 속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며 그 사이에서 나만의 평온을 찾아가는 것.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지혜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바꿀 수 없다면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받아들인 후에는 다시 자신의 삶을 살아가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잃어버린 것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입니다.